자, 항상 화법과 작문을 잘하고 싶으면 먼저 뭐 보라 그랬어요? 문제를 분석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라 그랬어요. 자, 연습할 때에는 문제를 먼저 훑어보는 거야. 자꾸 문제를 훑어보다 보면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라는 게 익숙해질 거야. 그럼 시험장에 가서 좀 더 쉬워지겠지? 한번 문제를 먼저 볼게. 주로 이런 데는 뭘 묻나? 첫 번째 문제 보니까 4번. 다음 지원자가 세운 답변 계획이다. 면접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결국은 면접은 면접관이 있고 지원자가 있거든. 첫 번째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여기 4번이니까 4번. 4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지원자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거 결국 그래놓고 반영된 것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묻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지원자의 말하기 방식, 지원자의 태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런 거 대표적으로 토론이나 토의 같은 게 있을 때 사회자가 있게 되면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 사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묻잖아. 무슨 말이겠어? 순서를 정해준다. 마지막에 정리하고 다시 되묻는다. 무슨 말이겠어?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무엇을 배려한다. 이런 것처럼 지원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기 방식과 태도, 지원자의 말하기와 그 다음에 태도에 대해서 물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선택지를 한번 또 보는 거예요. 지원 동기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 마을에서 생각했던 점을 지원 영역의 활동과 관련지어 드러내야 되겠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얘기할지 미리 결정했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 다음 2번에 답변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면접관에게 양해를 구해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 충분히 숙고하여 답변한다. 따단자. 요거는 자주 나오는 선택지야. 1번 선택지는 이 면접에서만 나오는 얘기겠지. 어떤 내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뭘 물으면 어떤 내용으로 대답해야지. 내용을 준비한 것이라면 2번은 뭐가 되는 거야? 잘 답변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양해를 구해서 양해를 구하고 잘 모를 때는 시간을 얻어서 깊이 생각한 다음에 대답해야지 라는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딘가 면접을 갈 때 그런 거 있잖아. 면접 잘 보는 방법 막 이런 거 있어. 책들도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질문자가 질문했을 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막 급하게 막 머리 짜내서 대답해서 거시기 하지 말고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면접의 스킬에 대한 얘기. 3번.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 받은 경우에는 모르는 내용을 정직하게 밝힌 후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야겠어. 이건 뭐야? 이것도 흔히 나오는 거지. 모르면 인정한다. 뭐 이 얘기죠. 모르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간다. 이거 자주 나오는 선택지야.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선택지.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선택지, 토론에서 자주 나오는 선택지 등등을 우린 그냥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게 되면 나중에 지문을 읽을 때 그걸 체크하면서 읽게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내 말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지원 영역의 활동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답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가 지닌 장점과 관련 지원 영역의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혀야겠어. 두둔. 자, 이거 뭐야? 이것도 흔한 거지. 장점을 어필한다. 장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택지일 수 있고,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는 이해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면접관에게 다시 질문해서 자, 이거 뭐야? 이해를 못했으면 다시 질문. 요게 특히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면접에서 참가자가 보이는 태도 중에 제일 유명한 애들이야. 무슨 말이겠지? 그럼 읽다 보면 이게 그냥 보일 거야. 모든 면접 문제에서는 이게 그냥 보일 거라고. 매번 나타나는 거라고. 그냥 익숙해지면 돼. 익숙해지면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연습할 때는 이런 기출문제든 이런 연습 문제 중에서 선택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 많이 보던 건데 또 나왔네. 이거 또 나왔네 하면서 읽으면서 딱 읽기 시작할 때 다음은 면접이다. 그러면 읽는 동안에 이거 눈에 띄는 정도의 연습을 해두라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야. 종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세요. 이번엔 면접 A에 대한 면접관의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그 A가 뭐냐면 지원자의 말이에요. 그치? 그럼 이건 면접관의 태도. 자,
5번 문제는 면접관의 태도에 대한 얘기야. 자, 면접관의 태도. 그래서 얘도 선택지를 보시면 지원자의 진로에 영향을 준 경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나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아쉽군. 자, 면접관은 무엇을 요구한다? 구체적이길 요구한다. 요거고. 자, 두 번째.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확신 좋아. 질문한 내용과 관련이 없는 답변. 관련 없는 답변. 자, 세 번째. 지원 영역과 관련된 활동 실적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나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정보를 사례로 제시한 점.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무슨 말이겠지? 확실히 알고 있는 건가? 모르는데 대강 얼버무리는 건가? 지원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자, 다섯 번째. 지원자가 지원 영역에 희망하는 활동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나 그 활동을 희망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지 않은 점. 동기. 가만히 보니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면접관의 평가 요소네요. 그럼 얘를 그대로 뒤집어서 저 문제로도 할 수 있는 거야. 계획. 나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로 계획했어. 항상 질문의 핵심을 딱 꿰뚫고 그것과 관련된 답만 깔끔하게 하고 끝내야 되겠소. 무슨 말이지? 내가 확신이 없는 것이라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답하지 않고 그건 미루고 다른 것으로 설명해야 되겠소. 무슨 말이겠지? 이것도 그대로 저걸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내 주장을 어필해야 되겠어. 동기를 설명해서 내가 이곳에 올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어. 똑같은 거야. 결국 면접관이 요구하는 바를 지원자가 충족시켜야 되니까 면접관이 체크하는 것은 지원자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지원자가 준비한 것은 면접관이 체크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얽혀있게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됐지? 그래서 선택지에는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자주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린 예측하면서 읽는다. 언제나. 면접이 나오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6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듣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특수한 그 상황에 대한 얘기니까 따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선택지. 자,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모든 선택지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문제를 풀란 얘기 아니야? 그러면 망해. 시간 많이 걸려. 그치? 연습할 때 이렇게 문제 선택지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내가 화법과 작문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해두면 화작에 익숙해진다는 뜻이야. 그럼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첫 번째. 면접관. 자, 면접관부터 갑니다. 자, 무엇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 띵띵마을 청소년 기자단에 지원할 것을 환영합니다. 찾아오는 길이 어렵지 않았나요? 그러면 여기서 뭐야? 일단 우리가 여기 읽었을 때는 아하, 얘가 뭐 뽑는지. 기자단? 기자를 뽑고 있구나. 청소년 기자를 뽑고 있구나. 끝, 그냥. 기자의 모집에 얘가 왔군. 찾아온 길이 어렵지 않았나요? 이런 거는 무슨 태도로 많이 나오냐면 면접관은 실제 면접 내용과 상관없는 다른 질문을 통해 얘가 이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배려하고 있다. 무슨 말이지? 뭐뭐 하지 않았나요? 이 질문은 꼭 해야 하는 질문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뭔가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등의 선택지들이 나올 수 있어. 무슨 말 알겠지? 그럼 항상 우린 이러고 있군 이런 걸 딱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읽으면서. 됐지? 지원자, 작년에 이곳에서 진행한 청소년 문화 강좌를 수강했던 적이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대답했고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사소한 질문에도 찾아오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을 때 청소년 문화 강좌를 수강했던 적이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 관련된 혹은 이 공간과 관련된 내가 해야 할 일과 관련된 무엇인가에 대한 어필을 딱 하는 거지, 순간적으로. 이해됐지? 그 다음 면접관, 다행이네요. 질문 시작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년 기자단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했을 때 여러분들 뭐야?
여기서 면접관이 첫 번째 뭘 물었는지 체크하면 돼. 그냥 이유. 뻔한 거지. 맨날 잘 묻는 거잖아. 너 여기 왜 왔니? 이거잖아. 뭔 말이겠어? 이런 거 왜 체크하냐면 항상 화작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무엇에 대해서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처음 이야기의 물꼬는 이유에 대해서 둘이 묻고 답하고 있구나 라는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물은 것에 대해서 얘가 어긋나게 대답하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니까, 자, 포인트 이유 딱 잡고 넘어가는 거지. 저는 기자가 꿈이어서 학교에서 교직원 활동을 참여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뭐야? 얘가 이유가 뭐니? 첫 번째 뭐야? 기자가 꿈이에요. 요게 꿈이다. 자신의 꿈으로 어필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한 거야? 교지. 교지에서 활동했었다. 교지반에서 활동했어요. 자, 이거. 자, 이유를 밝히는데 항목들만 그냥 정리해보는 거야. 교지에 실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을 취재하고 주민들을 인터뷰하면서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리 마을만의 매력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자의 활동을 통해서 기사를 작성하여 우리 마을의 매력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의 매력.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앞에서 내용상 저거 저 내용 뭐 연결되죠? 자, 마을의 매력을 전달하고 싶어서. 자, 포인트 하나 정리하고. 자, 그리고 저는 기자의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통해서 독자들과 소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마을 이웃 간의 소통 문을 닫고 지내는 일이 일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제가 작성한 기사가 마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을 청소년 기자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력을 전달하고 싶어서요. 그 다음에 소통이 가능하도록 유도해내고 싶어서요. 일단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했으니까 그 항목만 쭉 하는 거야. 항목만. 그럼 선택지가 뭐가 나오는 거야? 자신의 꿈이 그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뭘 하고 있는지만 항목만 딱 정리하는 거지. 이유 그럼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항목만 쭉쭉쭉쭉. 됐지? 그 다음 면접관이 뭘 물었냐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의 활동 혜택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자, 이거 뭐야? 정보를 알고 있니? 우리 정보를 알고 있니?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면접 갔는데 공공대학에 면접 갔는데 면접관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대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 대학은 몇 년 전통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해서 무엇을 배출한 선배님들이 많으시고 교수진이 하는 거야. 참 쓸데없는 얘기들이지. 뭐 말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 우리가 뭐 하는지 알아? 우리가 그리고 정보 2개, 정보 알고 있니? 활동은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오면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 라고 물은 거야. 자, 무엇을 물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대답. 정리하는 것이 대답.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호 나왔네. 혜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여기가 포인트지. 솔직히 모릅니다. 얘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 딱 되는 거지. 이건 반드시 선택지에 나오는 거야. 면접에서. 됐어? 모르는 것을 억지로 대답하지 않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함으로써 땡 넘어간 거고. 그렇지만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함으로써 점수를 얻는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 뭐야? 혜택 같은 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끼리치. 자, 척하고 있는 거야. 척. 자, 그렇지만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자단은 매월 마을 어르신을 인터뷰하고 마을 신문에 청소년 마당에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마을의 소식을 취재하여 블로그에 소개하는 글과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하고요. 소식글 하는 거예요. 활동 내용. 자, 요거는 모르겠고 활동 내용은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다 끝. 활동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다고. 수능 화작에서는 그런 거 안 묻는다고. 예에 대해서 얘가 요건 모른다고 했고 요걸 몇 가지로 대답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면접관. 활동 내용을 잘 알고 있군요. 그럼 지원자가 기자단이 된 후에 하고 싶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2 활동 중 어떤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야? 이런 거 잡아봐. 자, 면접관. 이번엔 또 면접관. 얘가 활동을 뚱뚱 2가지 얘기했잖아. 하나, 둘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걸 딱 받아서 뭐라 그랬냐면 둘 중 어떤 활동이 중요하냐?
둘 중 뭐가 중요해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요것도 출제 포인트가 되지. 무슨 출제 포인트가 될까 얘는? 면접관의 태도야. 지원자가 말한 것을 토대로 하여. 내 말 이해하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에 맞게 읽는 거야. 면접에 맞게 읽는 거야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러면 빠르게 읽고 문제가 슉슉 풀린다는 얘기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 이게 무슨 우리가 과거에 오늘 했었던 과학 지문하고 경제 지문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무슨 글이냐 이게. 무슨 말이겠지 수준이. 그러니까 포인트만 잘 잡으면 빠르게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하! 포인트 뭐야? 둘 중에 뭐가 중요하니? 그랬더니 질문을 이해 못했어요. 이렇게 딱 하는 거. 요거 포인트.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다시 물음. 이거 하여간 면접에서 항상 주의사항 중에 하나야. 질문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 대답하면 오히려 감점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에 대해서 잠깐 핵심을 놓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한번 하고 제대로 대답하는 게 낫다라는 거 맨날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하나의 면접, 두 개의 면접, 세 개의 면접을 보면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들을 잡게 돼. 그리고 그게 선택지로 나오고 문제로 나오고. 그러면 면접 나와라. 그럼 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토론과 토의도 다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괜찮습니다. 태도는 이 사람은 뭐야? 항상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인정해주고, 자,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배려해줍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면 지원자가 청소년 기자단을 담당하고 싶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자단의 주 활동인 어르신 인터뷰 위 기사 작성하기, 마을 소식 취재 후 블로그를 작성하기 중 어떤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요. 네가 말한 거 바탕으로 내가 물어봤잖아.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에 대해서 그치 둘 중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사를 작성하여 마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자단 활동 중 마을 어르신을 인터뷰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앞서 말씀했듯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전 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물었다가 이제 대답할 때 앞서서 말했던 거. 요거 뭐야? 계속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필요한 태도인 거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자가 되기 위해서 이걸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면 이게 여기서는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이 새끼 생각 없이 온 새끼가 아니구나. 이걸 느끼게 만드는 거지. 일반적인 면접이야. 일반적인 면접. 여러분들이 하여간 젊은 시절에 꼭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면접들. 무슨 말이겠지? 그 면접들에 대한 얘기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거 배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저는 마을 어르신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장점을 활용해서 어른들이 제게 담긴 인터뷰 기사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따단 여기 뭐야?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자신의 장점까지 어필하고 있군. 이거 선택돼서 본 것 같은데? 그치? 이런 게 포인트인 거지. 플러스 장점까지 여기서 이 순간에 내가 장점 끼워 넣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랬지. 자, 이런 식으로.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는 마을 청소년 기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다음 질문 뭐로 넘어갔어? 이유는 뭐니? 그 다음에 너 우리 이 단체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니? 활동이나 혜택에 대해서 대답 듣고 네가 말한 것 중에 둘 중에 뭐가 중요하니? 대답 듣고 다음에 질문은 뭐로 넘어갔냐면 필요한 자질. 알았어. 너 기자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는 알고 있어?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야? 했더니 또 대답 나오는 거지. 필요한 자질은 뭐냐면요. 경청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경청 딱 끝. 그리고 경청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얘는 뭐라고 그랬어? 주장하는 글에 가까운 거라고 그랬잖아. 주장하고 근거가 나온다고 그랬지. 경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넘어가겠지. 취재 인터뷰 등 작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려면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까지 얘기했고 면접관. 다시 연결해서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떠던. 자, 이거 뭐야? 또 역시 마찬가지 이 녀석이 말한 걸 바탕으로 너는 그 태도가 있니? 지원자의 말을 바탕으로 요거로 넘어갔죠. 이제 너의 태도는 그러하니? 라고 물었죠. 지원자 말씀드렸듯이 여긴 이제 A야. A 부분 문제를 풀기 준비.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학교 교집안에 참여하면서 제 꿈에 대해서 보다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집안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사를 꾸준히 읽고 분석하다 보니까 자, 뭐 했냐면
기자가 꿈이었고요. 이거 앞에 거 반복하네 얘가. 꿈이 기자였고요. 그다음 교집안에 있었고요. 기사를 꾸준히 읽고 분석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을 기사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목이 조금씩 생겼어요. 특히 학교에 노후한 시설을 집중 취재한 선배의 기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기사는 체력 단련실 등 그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학교 시설의 세세한 부분을 다루었는데 기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학교 시설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 선배처럼 사람들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마을의 문제를 기사로 다루고 싶습니다. 이거 뭐야? 동기, 이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 지금 물은 건 뭐냐면 너가 경청하는 태도가 넌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뭔가 엉뚱한 게 막 쏟아지고 있지. 그래서 A부분에다가 독특한 문제를 냈구만.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럼 이제 바로 5번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5번으로 가니 면접관의 평가. 뭐에서? 관련은 이거네. 지금 너의 자질이 그게 있니? 라고 물었더니 이 필요한 자질. 너의 자질이 경청하는 태도가 너한테 있니? 라고 물었는데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 거지. 동기나, 그치? 계기, 이유, 장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얘는 풀 수 있었고. 그 다음에 B부분 이제 문제풀이 해야 되겠죠. 자, 면접관 기억에 맞춰서 B부분을 풉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이에요. 지원자는 만약 긴히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마을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내용의 기사와 관심을 끌지 못한 내용이지만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의 기사 중에 한 편의 기사만을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기사를 선택해 작성할 것인가요? 요것도 자 마지막 이제 태도까지 물었다가 마지막으로 묻는 건 두 경우 딜레마 같은 거지. 두 경우 그치? 자, 두 가지가 상충할 때 너는 뭘 선택할래? 이거 물었지. 이거 자주 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이게 이제 과제야, 과제. 면접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과제를 주는 거지. 네 목표가 이렇게 했을 때 직장 상사가 이런 걸 너한테 강요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묻는 거. 그럼 요 새끼 센스가 어떤지. 무슨 말이겠지? 얼마나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지.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지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아니면 이 녀석을 뭔가가 우리한테 중요한 신념은 이건데 그걸 선택하는지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하는지 보려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선택의 질문을 마지막에 하는 경우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서 관심을 끌만한 기사를 쓸 거냐 아니면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신념이 있는 그런 기사를 쓸 거냐 이렇게 물 거지. 당연히 정답은 이쪽이 되겠지. 필요한 걸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지. 근데 요거 두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두려운 사람들은 양다리 걸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이에 대해서 관심도 끌고 필요하고도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될까? 야,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필요한 것을 좀 관심이 끌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될까? 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건 좋은 태도일까요? 안 좋은 태도일까요? 그건 좋은 태도 아니에요. 선택하라 그랬을 땐 선택하는 게 좋아요. 내 말 이해돼서 선택하라고 할 땐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건 뭐 이제 수능 문제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얘기죠. 자, 기사를 통해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자라면 사람들의 관심에 치중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사람들의 생각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저는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하더라도 알릴 필요가 있는 걸 선택할 겁니다. 기자는 무릇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선택했죠. 그리고 바로 문제 푸는 거야. 자, 지원자가 떠올렸을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만 볼게요. 4번.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확인하려는 질문이므로 맞지? 기사의 화제성보다는 필요성의 우선순위를 두어 응답해야겠다. 됐지? 이런 판단하에 그 대답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뜻은 뭐니? 왜 이렇게 대답했겠니? 그럼 묻는 거네. 간단하네 그냥. 됐죠? 자, 그 다음에 앞에 거 4번 한번 볼게요. 4번. 자, 지원자가 세운 답변인데 활용되지 않은 것. 그렇지? 반영 문제라 그랬지. 반영 문제. 자, 그러면 내용 이거 있었지. 마을에 대해서 얘기할 거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경우에 시간을 달라고 하는 시간 달라고 해서 이건 없죠. 이게 정답이네요. 양해를 구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첫 번째 양해 구하는 건 뭐였어? 질문이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이거 있었고. 그치?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물은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하나는 내가 잘 몰라요. 이거 했고. 그치? 시간을 버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거 답이죠.
모르면 인정한다 여기 있었지. 모릅니다. 그치? 장점 끼워넣기 여기 했었지. 장점 끼워넣기. 그 다음에 이해 잘못했는데 다시 질문할게요 하는 거 여기 있었지. 이해됐지? 내 말 이해돼서? 그러면 우리가 면접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알고 있으면 오케이? 읽는 게 훨씬 용이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냐?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뭘 하시느냐? 면접과 관련된 면접을 수수수수 찾아서 또 읽어보는 거야. 읽고 풀어보는 거예요. 토론해 놓고 토론 찾고 토의해 놓고 초의 찾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 마무리. 자, 면접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또 살짝 볼 거냐면 페이지 99쪽 펴봐. 자, 페이지 99쪽. 화법의 기본적인 얘기는 끝났고 이제 장문으로 들어갑니다. 장문. 화법하고 장문하고 되게 크게 다르냐면 화법은 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에요. 그냥 말하고 듣기야. 장문이라는 건 뭐야? 쓰기야, 쓰기. 읽고 쓰기 쪽에 들어가요. 오케이. 근데 사실 쓴 걸 읽으면 말하기가 되고요. 말한 걸 쓰면 쓰기가 되니까 뭐 그리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근데 화법과 장문 중에 화법이 훨씬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존재해요. 그치? 토론, 토의 막 이런 거 잔뜩 있잖아. 그치? 장문은 쓰는 글의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장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문에서는 무슨 기사글을 쓴다거나 그치? 건의문을 쓴다거나 그 다음에 일상적인 일기 수필 일기 같은 걸 쓴다거나 오케이? 안내문을 쓴다거나 그쵸? 안내문이 보통 게시글 같은 거겠죠. 이해됐지?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안내문 같은 경우에 또 건의문 뭐 이런 것들을 앞에 화법과 연결시켜서 뭘 하게 되는 거야? 토의를 먼저 한 후 건의문을 작성하게 하거나 토의를 먼저 한 후 안내문을 작성하거나 또 뭐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거는 지금 화법이야 화법. 또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건 뭐 설문 작성. 요거는 흔한 일은 아닌데 나올 수도 있는 거. 나올 수도 있는데 약간 전문성을 가미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글쎄 좀 더 한참 있다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지금은 나오지 않는 거. 자, 그런 거.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야. 지금 내가 선택한 거. 일단 예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페이지에 100쪽을 한번 펴보세요. 100쪽을 펴보시면 이게 99가 아니네. 100쪽이네. 자, 100쪽을 펴보시면 문제 여기 앞에 장문 상황을 고려해 작성한 초고이다. 초고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아하, 일반적인 틀이야. 초고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자료를 주고 이 자료를 통하여 초고를 어떻게 하는가? 수정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수정. 그치? 수정한다. 혹은 뭐 보완한다. 수정과 보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부분일 거예요. 요거. 자료 활용. 요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얘도 문제를 한번 훑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고 그랬어요. 이게 가거든. 이게 가. 초고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건 단순 내용 일치야. 끼리치. 단순 내용 일치야. 그리고 얘는 이 초고 내용만 놓고 보면 친환경에 대한 정보를 주는 글이잖아. 화법으로 치면 얘는 뭐야? 안내문이나 발표회 같은 거야. 안내나 발표 같은 거야. 안내나 발표.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글인 거지. 그치? 주장의 글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주는 글인 거야. 그 정보를 주는 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 법령의 내용을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열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나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선택지가. 핵심들이. 즉, 그 내용이 뭐예요를 묻는 게 아니라고. 이게 독서면 다음 중 친환경 무슨 표시의 특징에 대해서 알맞은 것, 그것의 공통점과 차이점, 내용을 묻는다고. 근데 얘는 지금 초고에서 뭘 묻고 있어? 법령에 대해서 언급했니? 전문가 견해 인용했니? 그 영향에 대해서 얘기했니?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니? 다른 나라 사례를 제시했니? 라고 묻고 있지. 내 말 이해돼서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잊지 마. 이해됐지? 그게 포인트라는 거야. 언제나 화작에서는. 두 번째 문제를 보세요. 보기는 학생이 가를 쓰기 위해서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된 것.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억에는 개인적 경험, 니은에는 자 제시하고 각각의 표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건 어떨까? 소비하는 것의 생태계를 건강에 보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과정. 무엇에 대한 거야? 무엇에 대한 거. 무엇을 언급하느냐 안 하느냐야. 내용 자체의 세부적인 게 아니고. 무슨 말이겠지? 무엇을, 언제나 무엇을.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수정보완하기 위한 나의 활용 방안. 요 경우는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거를 요게 여기에 포인트일 거야. 이거 활용.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저기 자 101쪽에 정보자료 인증제도와 주요 내용 제목 일단 보시고 세부 내용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만 확인하면 끝이에요. 얘는. 그 다음에 전문가 인터뷰 쭉 글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핵심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화학비료는 어쩌고 무기화합물입니다. 화학비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화학비료는 환경에 나빠요. 끝. 이 포인트를 밑줄 그어놓는 거야.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에 자료 1, 자료 2, 자료 3이 나오면 얘는 글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핵심에다가 밑줄을 쫙쫙 그어놓으시면 돼요. 내 말 이해됐지? 그리고 얘가 앞부분의 초고의 어디 부분하고 연결하는지 확인하게 되거든.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 C 같은 경우, 세 번째 경우 그래프가 나오지. 그래프의 경우에는 뭘 잘 하셔야 되냐면 제목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Y축, X축의 값이 무엇인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제목은 큰 제목, 작은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보셔야 되고요. 됐죠? 구석 빼기 있는 것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 흐름을 잘 보시면 돼요. 흐름을. 그 다음에 큰 수, 큰 값, 작은 값.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뭔가 저 첫 번째 그래프는 뭐가 늘어나고 있구나. 에서 뭐가 늘어나는가. 얘는 지원액과 공급량이라 했으니까 지원과 공급량이 늘어나는구나. 파악 끝. 지원과 공급량이 늘어나면 끝. 그 다음에 구매하지 않는 이유. 이거 체크. 구매하지 않는 이유 체크해놓고. 됐지? 항상 그게 체크해놓고가 뭐야? 제목. 이건 무엇에 대한 표현지를 알아야지 풀지 당연히. 됐지? 그거 체크.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서 이거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없잖아. 그럼 뭐야? 1등, 2등, 꼴찌. 1등, 2등, 꼴찌. 꼴찌는 보통 의미가 없지만 1등, 2등, 3등 정도까지만 보통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유니까 마지막 그래프는 이유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야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분석만 오늘 해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를 쓴 학생이 교직 편집부장에게 보낸 이메일보다 A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죠. 오케이. 즉 무슨 얘기냐? 초고의 첫 문단을 아래같이 수정했어요 라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점. 자, 요게 초고에 있는 첫 단락을 이렇게 고쳐 쓴 거잖아. 보기에. 여기까지 오케이? 보기에
보기에 이거 고쳐 쓴 거야. 됐냐? 그런데 요거는 독서 지문에, 저 문학 지문에 이런 거 나올 만해. 문학 지문. 혹은 문법인데 우린 필요 없고. 자, 문학 지문에도 나올 만한데 무슨 얘기냐면 원문이 이렇게 있어. 원문에 가 부분 이렇게 해놓고 보기를 줘. 이건 원래 이 소설가가 1950년에 작품을 발표할 때 쓴 부분이다. 근데 1990년에 이 작가는 이 작품을 개작했다. 수정했다. 그래서 보기처럼 썼던 걸 이렇게 바꿨다라고 줄 때가 있어. 보기를 이렇게 바꿈으로써 얻게 된 효과는 뭐니? 이런 게 문학에 나온다고. 내 말 이해됐냐?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같은 패턴이지. 이거는 뭐냐면 지금 가에 있는 초고에 있는 요 내용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야. 누구의 조언에 의해서. 이해됐지? 그리고 이건 뭐냐면 50년대 이렇게 썼던 걸 90년대 발표할 때 약간 수정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내 말 다 알아먹었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 한 문장씩 본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요 한 문장 보고 요 한 문장 보고 요 한 문장 보고 요 한 문장 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르륵 읽고 또르륵 읽어요. 오케이? 여기도 또르륵 읽고 또르륵 읽어요. 알겠어?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지 예를 들어 4개의 항목이 변화됐다고 했을 때 한두 개를 못 찾는 애들이 있어. 꼭. 흔히 보는 현상이야. 아이들이 질문할 때.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뭘 한다? 한 문장 읽고 한 문장 읽고. 어차피 시험지 얘는 이렇게 넘겨야 되지만 시험지 이렇게 펼쳐지면 보일 거 아니야. 한 문장 하면서 요게 들어갔군. 요게 빠졌군. 요거 보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그리고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요게 수정 결과인지 저게 수정 결과인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썼던 걸 이렇게 고친 건지 이렇게 썼던 걸 이렇게 고친 건지 선으로 결정해야 돼.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다. 이거 딱 포인트 정리하셔야 돼요. 이래서 그러면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가 바뀌었네 하면 그게 그냥 답으로 나오는 거야. 내 말 알아보이십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자, 역시 화법이나 작문이나 똑같다. 글이 나오면 그 내용 자체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라고 하지 말고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를 정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정리해라. 그게 결국 문제풀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지? 자, 그 다음에 자료 활용 문제가 나오면 그 자료의 핵심을 미리 정리해놔라. 글로 되어 있는 거면 핵심 단어들을 밑줄을 그어놓고 그래프나 도표로 되어 있는 거면 그 그래프의 큰 숫자, 작은 숫자, 그 그래프나 도표의 제목, X축과 Y축의 항목이 무엇인지 이런 걸 확인해 놔라. 알겠어? 이해됐어? 그리고 하나씩 이게 힘든 건 이렇게 연결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서 힘들어.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드니까 빠르게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놓는 게 제일 좋다는 거지. 이해돼서 시간 많이 걸려서 싫어요 하지 말고 어차피 화작에선 빨리 나갈 거니까 여기는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내 말 이해됐지? 그 녀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거 중요한 건 뭔가를 고쳤었다고 했을 땐 그것이 화작이든 문학이든 어디든 간에 무언가를 고쳤었다고 하면 꼭 제발 한 문장씩 비교해라. 그래야 정확하게 틀린 것을 조사 하나까지 찾아낼 수 있어. 내 말 이해했지? 한 문장 읽고 한 문장 읽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요 녀석을 한번 다음 시간까지 풀어와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장문 우리가 했어요. 장문은 뭐 아주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내가 작년 기출문제부터 쭉 줄 테니까 풀어오시도록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래서 고생들 많았고 오늘 거기까지만 합시다.